자, 어제 강화문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 집회를 열었는데 지역 아동센터, 지역 사회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왜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회를 한 거죠? 이 지역 아동센터가 복지법에 따른 아동 네. 복지 시설 중 하나인데요.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 그리고 보호를 맡아온 곳입니다. 네. 근데 어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연 이유는요. 바로 올해 정부 예산 인상률이 전년 대비 2.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정부 운영 보조금에요. 인건비, 교육비,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상률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제 10.9%였잖아요. 너무 낮네요. 아니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고 예. 이 그 운영 보조금의 인상률이 2.8%니까 그쵸. 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이제 4분의 1 수준인 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아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결과적으로 줄이라는 말이 아니냐, 뭐 이런 이유에서 이제 들고 나온 건데요. 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로 어떤 네.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했지 않습니까? 예. 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혼 가정도 많아지고요. 또 여성들이 경제 활동도 증가하면서 네. 아이들을 공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법제화될 때만 해도 이용 아동은 되게 저소득층 아이들이었어요. 네. 지금도 뭐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했고요. 아동의 권리를 비롯해서 사회적 변화에 비해서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적 관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다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그런데요. 예.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권 없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구분되는 것에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우리도 정부에서 요구하니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네.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네네. 또 맞벌이 가정, 조선 부모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 인상률이 지금 이제 전년 대비 2.8%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오르긴 오른 건데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내린 셈이다. 네. 이런다는 말은 결국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해 오시던 선생님들이 그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최저 시급을 네. 받고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최저급의 인상에 따라서 임금 기준을 정해서 사업 안내해 오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으로 기본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지원받습니다. 합쳐서 지원받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2.8%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올해 11개소가 늘어난 시설 증가분을 빼면 2.5% 상승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도 모자라네요. 그렇죠. 이게 참 결국은 최저 시급에는 맞춰야 하는데 예산 인상률이 참 맞지 않고 좀 불합리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피해가 네네. 고스란히 아동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네네. 학부모들이 뭐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때요? 어제 저희가 광화문 걸기대회에서 한 7천여 명이 모여서 예. 걸기대회를 진행했는데요. 그곳에 참석하신 발언하신 아버님이 계세요. 세 자매를 키우는 아버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인이 1인 3, 4역을 해야 하는데 네. 센터가 없었다면 몇 가지는 포기했어야만 됐다. 그러니까 센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지니 어떡하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돈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을 선생님들 최저 시급에 맞춰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안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이들 프로그램비를 네. 저희가 작년에 10%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못 올리잖아요. 올해는 이제. 5%로 줄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참. 기존에 하던 거를 막 없애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사를 불러서 이제 같이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도 네. 이제 강사에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의 기준은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저 기준을 잡아놨는데 올해 이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의 기준점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이거 좀 잘하게 보겠다, 해결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쪽에는 예산 올리지 않는다. 이게 좀 모순이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저출산 관련돼서 부처 간에 예. 엇박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는 저는 기재부가 있다고 보고요. 네. 12월 18일 날 저희가 기재부 앞에서 시위하면서 항의 사안을 전달했거든요. 기재부 앞에서요. 예. 예. 그 기재부의 그 하는 말이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법제화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 가정들 상황도 변하고 또 사회적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돌봄이 대통령 국정과제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기재부가 담당 부서인 복지부안도 배제시키고 네.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2.8%가. 네. 이 충격적인 거는 이를 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예. 상임이나 예결위까지도 회의력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회의력이 없는 다들 아시다시피 깜깜이 소수위를 아시죠? 알죠. 여기만 들어가면 매년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소소에 들어가면 이게 예산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네요. 네,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기재부도 문제고 기재위도 문제고 예결위도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뭐 상임이나 예결위에서는 좋은 신호들이 나오는데 깜깜이 소소위만 들어가면 돈이 없어진다. 예, 3당 간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공중분해돼서 없던 일로 돼버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의 잘못은 그 기재부의 그 과거 획기적인 발상 그리고 표 없는 아이들 관련 예산이니까 네. 소소위에서 크게 비중 없이 넘겨버리는 그 국회 잘못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34억 규모의 추경 예산 운영 보조금을 좀 인상해달라 그걸로. 네네. 뭐 예산 외에 뭐 추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정책 뭐가 있을까요? 돈만 올리면 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그 작년에 이번에 개정된 그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네. 이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 제3조 상함에도 보면 네.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15년 일한 시설장이나 대학가 졸업한 신입 직원의 급여차가 없어요. 아, 이 말이 안 되네. 네. 모두 최저임금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임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네.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수평 이동이 불가능해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 복지부의 박능호 장관도 네. 아동센터 문제로 인해서 작년 1월에 사회복지사나 행사 때 2022년도까지 100%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올해 예산되어진 것을 봐서는 뭐 그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얘기 뭐 좀 많이 하시네요 오늘. 예, 오늘 뭐 쌓인 게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 돼서 한 30초 정도만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언론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지금 비현실적인 예산을 증액한 기재부하고 무능한 복지부 그리고 견제 못한 국회를 비판하고 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디 우리를 최저급여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일은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까지 듣고 네. 지금 많은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4254님은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는 거 이런 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말씀도 하고요. 7537님은 아이들이 먼저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김영선님은 우리 아이도 지역 아동센터 다닙니다. 이러다가 지역 아동센터 없어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 이 얘기도 하시고 응원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옥경원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